그죠? 어떻게,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지정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전체를 다 엮어줘야 되거든요. 그 테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테마를 2번과 3번으로 제가 일부러 나누었습니다. 나눴기 때문에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시면 시험 출제 가능성이 거의 90%입니다. 90%고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32회 시험에서는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우리가 전체 문제 풀었죠.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로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르는 33회 시험에서는 약간 그거보다는 조금 수준을 높여서 놓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는요, 전반적인 문제는 좀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경향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바는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인 내용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주에 여러분들 일부 내용들이 있었는데 일부가 아마 머릿속에서 조금 한 주 지났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정 파트이기 때문에 전체를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마 이해하고 같이 한번 연결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에 필기가 그대로 남아있네. 그죠? 일주일 전에 필기가 그대로 남아있네요. 자, 볼게요. 자, 지정 파트하고 지금 효과 이 부분을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보실 거냐면 테마를 보겠습니다. 핵심 쟁점입니다. 쟁점을 보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를 또 올리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는 말이 관리계획을 만든단 말이다. 결정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주에 수업하면서 실수했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이방권자 내려가 실수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막 웃고 그랬잖아. 나 기억도 안 하는데. 그죠? 기억 안 납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그래서 원칙은 누가 됩니까? 원칙은? 그렇지. 관리 결정권자니까 시도 또는 대도시시장이 되겠죠. 예배적으로 누가 가능하더라? 국장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해서 센터를 잡아놓고 보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는 좀 전에 관리 결정권자로 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합니까? 제안을 하죠. 제안은 누가 한다?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군구에게. 근데 제안하는 사업 시행자에서 세 개를 빼버리죠.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가 합니다. 그리고 요청도 하죠. 그죠? 요청. 시군구가 누구한테? 시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느냐? 이런 물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옆으로. 기억나시죠?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정 절차가 있어요. 절차. 어떻게 지정하느냐죠. 누가 지정하는데 이를 물으면 옆으로 하면 되고, 어떻게 지정하는데 이라면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아래로 지정한다. 그래서 두 개의 접점이 만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자, 절차가 지정된 이제 관리기초 똑같죠.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조사합니다.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죠. 그 다음에 협의하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했다는 사실을 뭐하면 된다? 고시하면 된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래서 절차적인 부분에서 지정할 때 절차에서 면적이 얼마면 100만 이상이면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그리고 지정권자가 시도일 때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누구하고 협의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특이한 점으로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전주에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144페이지입니다. 144페이지에 있는 우리가 효과 부분을 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의 규모인데, 규모 파트 보시면 24, 25, 24, 25, 26, 그죠? 28에 한 번 쉬고, 29, 30 한 번 쉬고, 31, 32, 그죠? 그래서 3회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측면으로 보셔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거의 시험에서 출제가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두 개를 엮어줘야 돼요. 어디하고 지정권자하고 절차, 그 다음에 효과 부분을 엮어주시면 거의 시험에서 나오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위에 2에 있는 테마 2죠. 테마 2가 뭡니까, 여러분들? 테마 2가
그죠? 지정권자하고 절차죠. 그하고 합쳐가지고 매년 출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33회 시험에서도 출제 가능성은 거의 90%, 80% 이상이다. 중요도는 별 3개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온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포인트는 어디를 두셔야 되면요. 면적 기준하고 효과. 그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면적 기준이 있죠. 최소 면적이 있어요. 최소 면적. 최소 면적이 개발행위 해서 여러분 배웠던 겁니다.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이고 비도시지역은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 기준이 있는데 굉장히 쉬운 파트인데 시험에서 출제는 지금까지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죠. 효과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돼요. 그러면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즉 신도시로 지정되면요.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립니다. 어디로?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거기 신도시를 만들 때 어떻게 개발하는 얘기입니까? 이쁘게 개발해라. 이런 내용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특히 칠학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됐죠. 그럴 때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하지 않다. 즉 우리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다. 지구단위계획구역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요 칠학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더불어서 들어올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해제 사유는 암기가 돼야 돼요. 단순 암기. 이건 암기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 이건 언제 들어왔냐면 2021년 작년에 새로 들어왔어요. 작년에 새로 들어왔는데 이게 여러분 투기 방지 대책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작년에 큰 이슈가 하나 있었죠. 하나가 LH 직원들이 그죠? 시흥동에 땅 투기했던 거 하나. 그 다음에 지금도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도 논란거리가 많고 지금도 계속 TV에서 나오고 있는 대장동 사건 이겁니다. 그래서 투기방지 대책은 뭐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관련해서 알게 된 정보 있죠. 정보. 이런 정보를 함부로 제3자에게 누설해서 그죠? 정보가 흘러나가고 그 정보 때문에 누군가가 그 정보를 취득해서 불법 투기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자, 그런데 요거 하자마자 21년에 하자마자 32회 시험에서 출제를 해버렸습니다. 했죠. 바로 했죠. 완전히 이슈가 됐기 때문에 오늘 해버렸어요.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도 더불어서 같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시험 문제가 2개 나왔더랬어요. 보통 1개 정도 나오는데 2개가 어디서 나왔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하나 냈고, 그 다음에 투기방지대책, 그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1개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작년 시험으로 친다 그러면 약간 의외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방지대책은 보통 어떤 내용들이 새로 제정이 되고 어떤 제도가 새로 편입이 되고 나면 바로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한두 해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내지는 그 다음에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문제는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그 다음에 시사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바로 출제가 이루어졌더랬습니다. 올해 역시 조금 중요한 논점으로 되지 않을까.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출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또 약간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관심 가질 사항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맥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쟁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기준 좀 전에 했죠. 주상자생일 미개발 지역의 요건이 있습니다. 미개발 지역이라는 것은 용도지역상 개발이 덜 된 곳이죠. 그죠? 어디를 말하자면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외를 말합니다. 이게 추상공을 제외한 지역입니다. 그죠? 이런 미개발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할 때 나름의 요건이 있거든요. 미개발 지역에만 붙는 요건이 어떤 요건이 있는지 그 요건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효과죠. 효과. 지정의 효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근데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칠학지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다고 했죠. 그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객관식 지문으로 굉장히 잘 뜨는 지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그 안에서 개발행위 할 때 그냥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이건 했어요.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도시개발법하고 어디하고 정비법을 엮어서 한번 해드렸죠. 그죠? 거기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계법 개발행위하고 차외 공통점에 대해서는 한번 정리를 싹 했기 때문에 그거로 대체할게요. 나중에 한번 어디에서 봤는지 이거는 한번 체킹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할 수도 있어 없어요? 신도시를
분할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지정된 것을 결합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기 위해서 요건이 있죠. 면적 요건이 있죠. 분할하거나 결합을 할 때, 분할되고 나서 최소 면적이 얼마 된다? 1만. 결합할 때도 얼마짜리가 포함돼야 돼요? 1만. 왜 1만이냐면 면적에서 최소 기준이 얼마이기 때문에 1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적 기준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제 사유는 단순환기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단순환기니까 좀 더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정보 누설 금지 대책. 투기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누설한 경우에 벌칙. 어떤 내용들의 벌칙이 있는지. 작년에 시험이 뭐가 나냐면 이 벌칙을 냈어요. 벌칙을.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전체를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기 전에 먼저 문제를 한번 보고 정리가 끝난 다음에 또 문제를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면적이죠.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면서 가장 쉽게 내지는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 지정에서는 대상 지역 내지는 규모에 대해서 갈로 안에 들어가 숫자를 똑바로 나열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면적이 뭡니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주, 상, 자, 생, 1만 이상이 돼야 되죠. 그죠? 이게 미만이 되면 개발인허가 규모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나 돼야 됩니까? 3만이죠. 3만이죠. 계획관리지역은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쵸. 계획관리는 비도시지역이잖아요. 그죠? 비도시지역은 면적이 얼마? 30만 제곱미터죠. 그 다음 면적 30% 이상이 생산 녹지지역입니다. 생산 녹지는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요? 1만. 이렇게 해서 면적 기준이 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획관리지역을 체크하면 돼요. 계획관리지역은 어디더라? 비도시지역이다. 비도시지역은 면적이 얼마나 된다? 30만이죠. 그래서 30만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은 1만, 3만, 31만. 그죠? 1만, 3만, 30만, 1만. 이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고, 요거는 이제 기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전반적 설명, 그죠? 우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 설명을, 핵심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다시 할게요. 여러분. 신도시는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 배웠어요? 옆으로. 어떻게 지정한다고 배웠어요? 아래로 지정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죠. 그죠? 제일 먼저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뭘 하면 제안을 하죠. 제안을 받은 시군구가 시도에게 뭐하고 요청을 하죠. 그러면 시도, 대도시가 뭐 한다? 지정을 합니다. 어떻게 지정을 할 거냐면요. 제일 먼저 뭐하고 기초사죠. 그 다음 뭐하고 의견 듣죠. 그 다음 뭐하고 협의하죠. 그 다음 뭐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지정했다는 사실을 뭐 한다?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지정이 됐어요. 자, 어디에 지정하느냐, 두 번째는. 어디 지정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정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지정을 했다가, 야가, 이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어디에 지정하냐면, 대한민국 어딘가에 지정되겠죠. 어딘가에 지정을 할 건데, 지정되는 곳이, 요 지정된 어딘가가 도시 지역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또, 어디가 될 수도 있고, 비도시 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도시하고 비도시 두 개로 나눠 보시면 되겠죠. 도시에 만약에 지정을 하는데 그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거나 또 상업지역이거나 또 자연녹지거나 또 생산녹지지역에 만약에 지정을 하죠.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이거 암기법은 어떻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주, 상, 자, 생일 이렇게 외우라고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얼마나 돼야 됩니까? 그렇죠.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공업은 3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최소 면적이 얼마인데요?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문제 풀었죠. 계획관리지역은 어디에 속했더라? 비도시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이 얼마나 된다? 30만 원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면적 기준을 지키면서 신도시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를 주거지역인데 지정하려고 하는데 면적이 만약에 1만이 안 돼요. 그럼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최소 면적 요건을 지켜야 되겠죠. 그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면적이 얼마? 1만 이상. 이걸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고 했어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B도시는 30만 이상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지정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 자연 녹지하고 생산 녹지하고 비도시 지역이 있거든요. 이걸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비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뺀다? 시가와 용도입니다. 시가와 용도에 해당하는 주상공은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에서 배울 때 국토공간을 3등분 했잖아요. 국토공간을 3등분 할 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용도지역별로 나누면요, 크게 도시지역과 비도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행위 기준으로 나누면 국토공간이 3등분이 돼요. 어떻게 3등분 됩니까? 그렇지. 시가와 용도, 또 무슨 용도? 유보 용도, 그 다음에 또 무슨 용도? 보전 용도, 이렇게 나누죠. 세 등분하죠. 시가와 용도는 어디를 말하냐면 주상공업지역. 그 다음에 유보입니다. 유보 용도지역은 어디를 말하냐면, 어디입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뭐 된다? 보전 용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상공을 빼고 나머지 용도지역이죠. 자연녹지, 생산녹지, 비도지역.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별도로 명칭을 갖다 붙이냐면, 미개발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부른다고요? 미개발지역이라고 불러요. 미개발지역. 개발이 안 된 곳이죠. 이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미개발지역에서. 그러니까 주상공업 같은 시가와 용도는 아닙니다. 시가와 용도가 아니고 미개발지역에 신도시로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할 때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요. 어떤 요건이 더 붙냐면 이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있어요. 계획이 수립된 경우입니다. 해석해야 됩니다, 이거. 해석하면 쉬워요. 자, 이런 미개발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이 그 지역에 만들어져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상상합시다. 자, 수도권 어딘가 용도지역이 자연녹지가 있는 거야. 자연녹지 지역에, 서울 어딘가 자연녹지 지역에 신도시를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도시로 지정하려고 자연녹지 지역에 도시개발구를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서울시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있어. 근데 서울시 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지만은 그 지역은 개발을 못하게 기본계획에서 막아놨어요. 그러면 계획에 위배되는 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겠죠. 개발 사업의 근본적 헌법 방향 설정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개발 계획조차도 광역 기본계획을 위반하면 된다고 해서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어요? 안 된다고 배웠죠. 그런데 광역이나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계획에서 개발 못한다고 막아놔 버렸어요. 그러면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계획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해놨어. 그러면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겠죠.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지역에 미개발 지역에 신도시를 지정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만들어져 있는 거지. 그럼 뭐대로 하면 된다? 그러면 계획대로 하면 돼요.